당신은 알고도 왜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추는지 스스로도 답답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밝지만 마음은 어둡다. 마음이 밝아야 비로소 움직이느니라. 당신이 못한 것이 아니다. 움직임을 가로막는 마음의 원리가 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히겠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찍 자야 한다는 것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꼭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소파에 앉아 있다. 이번 주부터는 책을 읽겠다고 마음먹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첫 페이지를 펼치지 못한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또다시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킨다. 해야 할 걸 알아도 행동이 안 나오고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감정이 앞서서 오늘만 쉬자가 반복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그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의지의 문제로 여긴다. 나는 게으르고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반복을 마음의 어떤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알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모두 설명된다. 놀랍게도 200년 전 정약용이 발견한 그 이유를 현대 심리학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원래 못하는 존재다. 당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은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익숙한 동굴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뇌는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본능을 발달시켰다. 이 본능은 지금도 작동한다. 아무리 나쁜 습관이라도 익숙하면 편안하다. 새로운 습관은 아무리 좋아도 낯설고 불편하다.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뇌는 경보를 울린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속삭인다. 일찍 자려고 하면 뇌는 저항한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익숙한데 왜 그것을 포기하려 하느냐고, 조금만 더 보다가 자도 괜찮다고 유혹한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흐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신경밀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행할 수 없다. 마음이 맑아야 움직임이 시작된다. 감정이 흐린 상태에서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불안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야 한다고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한다. 감정 상태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긍정적 행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방법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정약용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평생 경세치용, 즉 세상에 실제로 쓰이는 지혜를 연구했다. 추상적인 도덕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추구했다. 그 결과 그는 발견했다. 실천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는 것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는 것을. 아, 그렇다면 나는 방법만 알면 되는구나. 시청자는 이 순간 희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계속 듣게 된다. 둘째, 정약용의 경세치용, 실천은 기술이다. 경세치용,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정약용에게
학문이란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했다. 아무리 심오한 이론도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책상 위의 학문은 진짜 학문이 아니다.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실행해야 진짜 학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 지식과 행동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었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원리를 논하면서도 항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리를 선발하려면 어떤 시험 문제를 내야 하는지, 백성을 구제하려면 어느 지역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마음을 맑게 하라는 추상적인 권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했다. 그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이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하기 싫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말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실천은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다. 현대 심리학의 행동 활성화 이론이 정약용의 통찰과 정확히 일치한다. 행동 활성화란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바꾸라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대신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게 만들면 마음이 따라서 바뀐다. 산책 5분만 하게 해도 기분이 나아진다. 책 한 페이지만 읽게 해도 성취감이 생긴다. 설거지 하나만 해도 무력감이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순서가 거꾸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준비되면 행동하겠다고 생각한다. 기분이 좋아지면 운동하겠다고, 의욕이 생기면 공부하겠다고,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행동이 먼저다.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온다. 이것이 실천의 핵심 원리다. 그는 실천을 습관의 문제로도 보았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한 치씩 나아가면 1년에 한 길을 가고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면 평생 수천 가지를 이룬다. 이것은 복리의 원리와 같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되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결국 멀리 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한다. 하루에 크게 변하려 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만 한다. 그리고 실패한다. 정약용의 지혜는 여기에 있다. 실천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고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첫걸음이며 강한 의지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다. 셋째, 실천은 묽고 트기와 같아. 정약용은 농사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의 원리가 곧 삶의 원리였다. 그는 말했다. 물꼬를 제대로 트면 물은 저절로 흐른다. 힘들여 물을 길어 나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실천에 대한 완벽한 비유다. 많은 이들이 실천을 어렵게 생각한다. 엄청난 노력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일을 악물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실천은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논밭에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땅이 나빠서가 아니다. 물꼬가 막혀서다.
물꼬만 제대로 트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힘들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실천도 시작의 관문만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문제는 그 물꼬를 트는 것이다. 막힌 물길을 뚫는 첫 삽질이 가장 어렵다.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고 돌도 박혀 있고 뿌리도 엉켜 있다. 하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뚫리기 시작하면 물이 스스로 길을 낸다. 물의 힘으로 흙이 씻겨 나가고 물길이 점점 넓어지고 결국 물은 거침없이 흐른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막혀 있을 때는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일단 조금이라도 흐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꼬를 트는가? 정약용은 답한다. 작은 삽질 하나로 시작하라고. 큰 굴착기를 가져올 필요 없다. 거창한 공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그저 작은 삽으로 한번 땅을 파면 된다. 단 한 번의 삽질, 그것이 물꼬를 트는 시작이다. 실천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1시간 계획을 세우지 말고 5분만 움직여보라. 책을 읽으려면 한 권을 다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한 페이지만 펼쳐보라. 공부를 하려면 2시간 계획표를 짜지 말고 10분만 앉아 있어보라. 이 작은 시작이 물꼬를 트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게 된다. 5분만 운동하려던 것이 30분이 되고, 한 페이지만 읽으려던 것이 한 장이 되고, 10분만 공부하려던 것이 1시간이 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작업 시작 효과라고 부른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고,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시작의 저항이 가장 크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이 작동한다. 정약용은 또한 물의 흐름을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리려 하면 힘들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면 쉽다. 이것은 욕망과 의지의 관계를 설명한다. 욕망을 억압하고 의지로만 행동하려 하면 힘들다. 의지는 유한하고 욕망은 끈질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쉽다. 예를 들어 운동이 쉬운 사람에게 의지로 운동하라고 강요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곧 무너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게 하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게 하거나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주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된다. 욕망의 방향을 돌린 것이다. 운동 자체가 즐거움이 되도록 운동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물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정약용의 실천 철학은 억압이 아니라 유도다.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마음의 물길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선한 방향으로 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천의 기술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물결을 틀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청자는 이제 방법을 알고 싶어진다. 넷째, 정약용의 5가지 실천 기술. 정약용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5가지로 정리했다. 이것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누구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첫 번째, 작게 시작하는 자가 끝까지 간다. 정약용은 말했다. 큰 목표는 작게 쪼개라. 한 걸음씩 가면 1000리도 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기 때문이다. 1년에 책 100권 읽기, 매일 2시간 운동하기, 완벽한 식단 유지하기, 매일 새벽 5시 기상하기. 이런 목표는 멋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처음 며칠은 지킬 수 있다. 의지가 최고조일 때는 가능하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목표가 너무 크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아예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큰 목표의 함정이다. 대신 이렇게 시작하라.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매일 5분 걷기,
하루 한 끼만 건강하게 먹기.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기. 이것은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가 없다. 한 페이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5분은 누구나 걸을 수 있다. 한 끼 정도는 누구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너무 작아서 거부감이 없다. 너무 쉬워서 변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신감이 생긴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작은 확신이 생긴다. 그 자신감이 행동을 확장시킨다. 한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5페이지가 되고, 5분이 자연스럽게 20분이 되고, 한 끼가 자연스럽게 2끼가 된다.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이 더 큰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작게 시작하는 힘이다. 두 번째, 기록은 마음을 다잡는 도구다. 정약용은 평생 기록했다. 매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꼼꼼히 기록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날씨, 농사 상황, 백성들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읽은 책, 쓴 글. 그는 말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흩어진다. 기록하면 모인다. 기록의 힘은 2가지다. 하나는 자각이다. 기록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인다. 막연했던 것이 구체화된다.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진다. 오늘 운동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록을 보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기록을 보면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록은 자기 기만을 막는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책임감이다. 기록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오늘 운동했는지 기록란에 체크를 해야 한다면 그 빈칸이 나를 압박한다. 오늘도 빈칸으로 남길 것인가? 며칠째 빈칸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기록을 보면 어제의 나를 마주하게 되고 오늘의 나를 다잡게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기록은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의 때를 알고 기록을 보면 내 행동의 때를 안다. 실천하려는 것이 있다면 기록하라. 운동했는지, 책을 읽었는지, 건강하게 먹었는지, 일찍 잤는지 매일 밤 5분만 기록하라. 체크 표시 하나면 충분하다. 거창한 일기를 쓸 필요 없다. 했으면 O, 안 했으면 X.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기록이 쌓이면 변화가 눈에 보인다. 이번 주는 X가 많았구나. 다음 주는 O를 더 늘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기록은 실천을 강제한다. 세 번째, 말을 줄이면 실천이 늘어난다. 정약용은 말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말이 많아지면 행동은 줄어든다. 말로 다 해버리면 실제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목표를 말하는 순간 이미 이룬 듯한 착각에 빠진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하면 그 순간 뇌는 이미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처럼 보상을 느낀다. 책을 쓰겠다고 SNS에 올리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리며 이미 쓴 것 같은 만족감이 든다. 그러면 실제로 시행할 동기가 줄어든다. 현대의 심리학이 이를 증명한다.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이 행동을 대신해버리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 소인은 말이 많고 행동이 적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라. 운동하겠다고 선언하지 말고 조용히 시작하라. 책을 읽겠다고 떠들지 말고 묵묵히 읽어라. 변화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변화하라.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입을 닫고 손을 움직여라. 네 번째, 감정을 먼저 정리하라. 정약용은 말했다.
흐린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마음이 맑아야 행동이 바르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화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한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차분한 실천이 불가능하다. 불안은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얼어붙게 만든다. 슬픈 상태에서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무기력이 몸을 짓누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실천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가 난다면 10분만 산책하라. 걸으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다. 불안하다면 5분만 깊게 호흡하라.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된다. 슬프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을 느껴보라.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 오히려 빨리 지나간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감정 정리 행동의 순서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무시하고 바로 행동하려 한다. 그래서 실패한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동이 오래가지 못한다. 5번째, 실천은 완벽보다 반복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하루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낫다. 많은 이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실패한다. 운동을 1시간 못하면 아예 안 한다. 책을 한 장 못 읽으면 아예 안 읽는다. 완벽한 식단을 지키지 못하면 아예 포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1시간 못해도 10분은 할 수 있다. 한 장 못 읽어도 한 페이지는 읽을 수 있다. 완벽한 식단은 못 지켜도 한 끼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나쁜 날에도 최소한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습관은 연속성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루 쉬면 이틀 쉬게 되고, 이틀 쉬면 일주일 쉬게 되고, 일주일 쉬면 영원히 쉬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날에도 최소한만 유지하면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는다. 10분이라도 운동했다면 그날은 운동한 날이다. 한 페이지라도 읽었다면 그날은 독서한 날이다. 이 연결이 습관을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한 치씩 나아가면 1년에 3m를 가고 3m씩 10년을 가면 30m를 간다. 멈추지 않는 자가 결국 먼 곳에 이른다. 매일 1%씩만 나아가도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고 반복의 힘이다. 완벽함을 버려라. 대신 지속성을 택하라. 5째, 실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라. 실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가혹하게 심판한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이런 자책이 다음 실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자책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도전할 용기가 사라진다. 용기가 사라지면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된다. 정약용은 이를 이해했다. 그는 말했다. 실천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다시 시작하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감정의 동물이고 욕구의 집합체이고 때로는 나약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실천을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다. 방법이 맞지 않았거나 목표가 너무 컸거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을 뿐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방법을 조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정약용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 유배 생활 중 매일 글을 쓰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날도 많았다. 몸이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고 의욕이 생기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책하지 않았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 매일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회복력이다. 실천을 실패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자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만 자기 연민은 당신을 회복시킨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오늘 못했어도 괜찮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섯째, 실천 없는 지식은 그릇 없는 물과 같다.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것은 경세치용이었다. 세상에 실제로 쓰이는 학문, 삶에 적용되는 지혜, 행동으로 옮겨지는 알. 그는 말했다. 실천 없는 지식은 그릇 없는 물과 같다. 아무리 많아도 담을 곳이 없으면 흩어져 버린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문제는 알미 아니라 실천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방법을 알았다. 실천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다. 작게 시작하라.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기록하라. 매일 5분만 기록하라. 말을 줄이라. 선언하지 말고 행동하라. 감정을 정리하라. 마음이 흐린 상태에서는 행동하지 마라. 반복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하라. 그리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진다. 물꼬를 트듯이 시작의 관문만 열면 실천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보라. 책 한 페이지, 운동 5분, 감사 일기 한 줄, 물 한 잔 마시기,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기. 무엇이든 좋다.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라.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물꼬를 틀 것이다. 그리고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물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스스로 길을 낸다. 작은 물줄기가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흐른다. 당신의 작은 실천도 그렇다. 오늘의 한 페이지가 내일의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한 권이 되고, 한 권이 100권이 된다. 오늘의 5분 운동이 내일의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평생 습관이 된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정약용의 500여 권 저술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다. 매일 한 줄씩, 한 페이지씩 18년 동안 쌓인 결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 다만 물꼬를 트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작게 시작하고, 기록하고, 말을 줄이고, 감정을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 이것이 실천의 기술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세치용의 지혜다. 머리로 아는 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알을 삶으로 만드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물꼬를 트라.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